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문화예술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와 제주도의회의 간담회 자리. 10년 넘게 왕성하게 활동해온 제주 토종밴드 사우스 카니발의 리더인 강경환 씨는 행사 취소로 수입이 줄고 새 앨범도 판매가 안 돼 팀을 해체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밴드조차도 폐업을 결심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이 정도면은 다른 모든 대중 뮤지션들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은 제주도가 하반기 행사와 축제까지 사실상 전면 백지화하면서 자신들과는 단 한 번도 소통이 없었다며 도정을 비판했습니다. 하반기에 모든 문화예술 예산을 이렇게 환원하고 사업을 취소하겠다 그러면은 마지막 남은 숨통조차도 끊겠다고 하는 거나 지금 다름이 아닙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예산 규모가 큰 도지사 공약사업과 공무원 인건비 등은 그대로 둔 채 행사와 축제만 손을 대는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카본풀이 관련된 사업들, 지사 공약 사업 중에 해양 관련한 어떤 사업들, 집행이 지지부진한 사업들 있잖아요. 네. 충분히 세출 구조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만한 게. 행사와 축제 취소는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이는 대권을 꿈꾸는 원지사에게도 부메랑이 돼 돌아올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반기 돼서 만약 이걸 가면 내년 상반기 돼 가면요 이미지 추락돼 갖고요 지지율 급락을 할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대권 가도.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문화예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전담 기구를 구성하고 문화복지기금을 설치하라는 특별 명령을 내렸지만 성난 문화예술계를 달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추경을 이유로 예산 조정에 나선 가운데 공립 작은 도서관의 예산 절반 삭감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립 작은 도서관 6곳에 민간 위탁 보조금 사업비 50%를 삭감하라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도의 방침대로라면 하반기 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해 폐쇄해야 할 상황이라며 재검토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희룡 지사가 국회 주변에서 정치인들을 만나는데 업무 추진비를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총선 참패로 위기에 처한 보수 진영을 구하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공식화한 원희룡 지사. 총선 이후 이틀의 하루꼴로 서울 출장을 가면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랑 해야 되는지, 역전 드라마의 신화 창조의 여정에 여러분 함께 가시죠. 도지사의 정치 행보가 늘면서 업무 추진비 집행 실적까지 급증했습니다. 총선 이전인 지난 2월에는 300여만 원, 3월에는 500여만 원에 그치던 집행 실적은 4월에는 1,500여만 원, 5월에는 1,200여만 원으로 갑자기 3, 4배로 늘었습니다. 국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가장 많았고 장소는 주로 국회와 가까운 서울 여의도의 일식집과 한정식 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역에는 주요 정책을 협의했다고만 써놓았을 뿐 누구를 만나 어떤 정책을 협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과연 지금 제대로 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어떤 일상적인 어떤 정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건지. 총선 직후 제주를 방문한 미래통합당 청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다며 업무 추진비를 쓴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정 업무와는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데다 다른 정당들과는 이런 형태의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간담회를 응함에 있어서 특정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되는 세력과만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과만 소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주도는 4.3 특별법과 제주 경제정책의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업무 추진비를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출장에는 4.3이나 경제 담당 공무원은 따라가지 않았고 원 지사를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해온 비서관 한 사람만 동행해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 가운데 11명이 승진했습니다. 홍명환 도의원에 따르면 2014년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40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은 승진했고 승진자 4명은 적발된 이듬해 바로 승진해 승진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음주운전 적발 때 승진 제한 3년 등 직위 고하를 막론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해 왔습니다. 제주국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강철준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고 사실상 총장 해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또다시 내홍에 휩싸이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국제대 학교 법인인 동원교육학원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강철준 총장의 직무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올해 초 실시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과정과 교원 인사평가 과정 등에서 총장이 재량권을 일탈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법인 측은 지난해 10월 총장직 복귀 이후 문제가 있는 직무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총장에게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측은 관할청인 제주도에 감사 청구를 의뢰했고 오는 24일에는 이사회를 열어 강 총장을 직위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사회 관련된 부분도 있고 대학교 국가자본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재정과 관련돼 있고 인사재정 이렇게 다 복합적으로 여러 군데 다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이 다 있습니다. 강철준 총장은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지난 3일 이사회에 참석하긴 했지만 별다른 소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MBC는 강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제주국제대를 방문했지만 강 총장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 2대 총장으로 취임한 강철준 총장은 공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법원 판결로 지난해 10월 총장직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총장 업무 복귀 8개월 만에 또다시 학교 법인이 총장을 해임하는 수순에 들어가면서 제주국제대의 운영 정상화는 멀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 희망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 여성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1인당 30만 원씩 교육 희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은 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희망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제주시내 한 타이어 판매점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타이어 수천 개가 불에 타면서 뿜어져 나온 유독가스와 시커먼 연기가 일대를 뒤덮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창고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새카만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는 금세 하늘을 뒤덮고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제주시 화북동의 한 타이어 판매점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1시 반쯤. 제주소방서가 관내 모든 소방력을 출동시키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인력 100여 명과 소방 차량 24대를 투입해 2시간 만에야 불길을 잡았습니다. 차가 한 대 들어와가지고 차 앞뒤 간다고 차를 뛰었는데 연기를 보고 신고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불이 난 창고 옆으로 상가가 밀집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뻔한 아찔한 상황.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160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불길이 워낙 거센 데다 타이어 완제품에서 나오는 유독성 가스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타이어 2,000여 개가 불에 타면서 나온 유독가스와 검은 연기는 화재 현장에서 8km 떨어진 곳까지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환풍기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연기가 안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일대가 새까맸고 숨을 좀 못 쉴 정도였죠. 그 창고 내에 연기가 가득 차버리니까 이 화점이 어느 쪽인지는 정확하게 이게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도 확산됐고 진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찰과 소방당국은 타이어 판매점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개방이 연기됐던 공공시설들이 오늘부터 제한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시설 35곳에 대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단체 관람을 금지하는 등 오늘부터 제한적 개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인 요양원과 장애인 시설 등은 자원봉사자 출입만 허용하고 입소자 외출과 면회는 금지됩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 과태료가 최고 1,000만 원으로 2배 상향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귤 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고 보조사업 대상에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제주도 저녁에 오전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시 연동의 공동주택 지하실과 도남동의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빗물을 퍼냈고 맨홀 뚜껑이 열려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에는 80mm, 서귀포 50mm의 비가 내렸고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KCTV 제주방송 사주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제주 언론노동조합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사주인 공성영 회장이 KCTV 언론 노동자들이 세운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공 회장은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노동조합 결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노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직원들에게 광고 수주를 강요하는 제주 언론계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제주시 조천항 북쪽 9km 해상에서 추자선적의 49톤급 유자망어선과 조천선적의 10톤급 낚싯배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낚시객 A씨가 바다로 추락했다 다른 낚시객들에게 구조됐지만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해상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해양경찰은 선장과 탑승객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 교수가 재판 도중에 구속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교수 62살 A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도 우려된다며 직권으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제주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